여러분들, 광복의 빛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까? 광복의 빛만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까? 광복은 우리에게 해방을 갖다 주었지만 광복은 우리 민족의 민족 분단을 가져왔습니다. 광복은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건국됐고 우리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오늘 더 큰 대한민국은 우리 남한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이 있었고 그 대한민국을 건국한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이 있었고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수많은 도발을 싸우고 이기면서 대한민국을 오늘날 발전시킨 우리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더 큰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광복을 가져오게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도와주고 6.25 전쟁 때 우리를 구해주고 6.25 전쟁 이후에 우리에게 안보를 보장해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 정부는 정책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을 알게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광복절 행사와 더불어 건국절 행사를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정책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알고 북한을 알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도록 해서 북한을 모르고 반미감정을 가지고 배출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이제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한미동맹의 일입니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바로 한미연합사입니다. 그 한미연합사를 여러분 알다시피 노무현 정권에서 2012년 4월 17일 해체하기로 결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짜를 2012년 4월 17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이제 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미연합사가 어떤 부대인지 아십니까? 한미연합사의 임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지에 실패해서 만일 북한이 남침하면 북한의 남침을 저지 경멸하는 것이 한미연합사의 임무입니다. 그런 한미연합사의 지휘관이 바로 미군 대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군에서는 그 부대의 성패는 오직 지휘관만이 책임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임무가 한반도에 대해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억제에 실패해서 북한이 남침하면 이를 저지하고 경멸하는 책임이 한미연합사에 있고 그 지휘관이 미군 대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그 책임이 미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만일 북한이 남침하면 즉각적으로 69만의 병력과 5개 항모여단과 120척의 함정과 1600여 대의 전투기를 즉각적으로 증원하도록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전쟁하고 싶어도 이 69만의 미군 병력과 5개 항모여단과 120척의 함정과 1600대의 항공기가 날아오는데 북한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이 한미연합사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한 핵심 부대입니다. 이 부대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권이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그 해체를 결정할 때 역대 국방부 장관, 역대 합참의장,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장관, 역대 육군참모총장 17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
역대 외교부 장관, 역대 경찰 총수, 700여 명의 지식인들, 국민의 66.3%가 한미합사 해체를 반대하고 한미합사를 해체하면 국가안보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수없이 발표하고 시청 앞에서 몸부림쳤지만 그것을 우리 언론 방송이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텔레비에 나가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핵은 자유수단이다. 북한의 핵을 가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자권 전환과 한미합사 해체는 전쟁 가능성에 높여는 무관하다. 안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우리 것이니까 그냥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하나에서 10가지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 국가안전보장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도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일이면 왜 국무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도록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를, 나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를 국민들이 모르게 추진해놨습니다. 2012년 한미합사를 해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노무현 정권에서 왜 굳이 이런 한미합사를 해체했느냐? 그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제목에서와 같이, 오늘 강의 제목에서와 같이 연방제 통일과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연방제 통일 아십니까? 연방제 통일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일과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6.15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인정했죠. 그죠? 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원 초대서에서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김정일과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들은 저희들 세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면서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통일하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가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을 때, 아, 이제 통일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일은 정말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습니다. 그 6.15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남북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달에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6월 15일을 국경일로 하는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14 합의를 발표하면서 6월 15일을 국경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 15일 되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연방제 통일을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는 드디어 광화문 내거리에 연방제 통일 선동대가 등장했습니다. 집차에다가 한반도기를 부착하고 앞뒤로 쌍마이크를 달고 주한미군 몰아내고 연방제로 통일하자. 여러분, 연방제로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면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받고 한미연합사를 반드시 해체해서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에서의 작전 책임을 해제해줘야지만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습니다.